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쉐브론 관계자의 인터뷰입니다. 네, 쉐브론. 쉐브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대한 유조선, 시커먼 원유. 그죠. 전통적인 석유 대기업 그 자체죠. 네, 바로 그 에너지 기업의 상징 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AI 혁명의 심장부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저도요. 처음엔 그냥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하나보다 싶었는데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기업의 DNA를 바꾸려는 시도에 가까워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 거대한 거인의 변신,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석유 회사가 발전소도 짓는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가 절대 아니고요. 네, 미래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변화의 파도에 그냥 올라타는 게 아니라 아예 파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파도를 만든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AI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문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해요. AI 산업의 문제요? 네, 거기서부터 쉐브론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골칫거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꿨는지, 그리고 그 한 수가 어떻게 글로벌 전략 전체와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AI 산업을 뒤흔드는 문제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쉐브론이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죠. 인터뷰를 보면 이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왔어요. 2년 전부터요? 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이 챗 GPT 같은 AI 모델 자체에만 막 열광하고 있을 때 쉐브론은 그 이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면이라면? 이 모든 AI가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할 텐데 과연 지금 있는 전력망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심각한 전력 부족, 이른바 파워크런치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와, 남들이 다 금을 찾아다닐 때 조용히 청바지와 곡종이를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AI 고객사들한테 약속하는 게 뭔가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 필요한 만큼 대규모로 공급해주겠다. 둘째, 원하면 신속하게 지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셋째, 절대 끊기지 않는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겠다 이겁니다. 대규모, 신속성, 높은 신뢰도. 네. 사실 이 세 가지는 기존의 낡고 규제 많은 전력망 사업자들이 가장 해주기 어려운 약속들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기존 전력망을 이용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독립적인 발전소를 짓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나요?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가 있는데 굳이 옆에 자갈길을 새로 내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업 모델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네. 기존 전력망, 그러니까 그리드는 온갖 규제와 허가 절차로 묶여 있어서 발전소 하나 짓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이요? 와. 그리고 전기요금은 계속 변동하고 인프라는 낡아서 정전 위험도 있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0.1초의 정전도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치명적이죠. 그래서 쉐브론은 아예 그리드와 선을 끊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전용 발전소를 지어주는 독립형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모든 규제와 변동성에서 자유로운 그들만을 위한 전력 섬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온갖 간섭과 위험이 있는 공용도로 대신에 고객 전용 초고속 하이패스 차선을 깔아주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어디서 발표했는지가 또 중요해요. 어디였는데요? 바로 투자자의 날이었어요. 투자자의 날이요. 네. 이건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선언문 같은 겁니다. 여러분, 쉐브론은 이제 유가에만 목매는 회사가 아닙니다. 향후 5년간 잉여 현금 흐름을 연평균 10% 이상 성장시킬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라고 공표한 거죠. 그림은 정말 거창하네요. 그런데 솔직히 좀 미심쩍은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쉐브론이 자기네 유전시설 돌리려고 발전기 좀 돌려본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자기 필요에 한 거잖아요. 그쵸. 24시간 365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매우 유사한 개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그 이구심이 정확히 핵심을 짚고 있어요. 물론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네, 인터뷰에서도 이건 첫 단계이고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그들이 가진 5기가와트라는 경험치를 무시할 순 없어요. 그건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돌릴 수 있는 규로거든요. 5기가와트. 상당하네요. 전 세계 오지에 흩어져 있는 시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온 수십 년의 운영 노하우는 분명한 자산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의 요구 수준은 훨씬 까다롭겠죠. 네, 훨씬 더. 그래서 그들은 한 번에 모든 걸 거는 대신 첫 프로젝트를 통해 운영 노하우를 쌓고 그 성공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복제해 나가는 아주 신중하고 계산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기술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치죠.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그곳이냐는 거예요. 아, 장소 말이죠. 네, 왜 하필 미국 최대 유전지대인 퍼미안 분지죠? 거긴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만한 입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전략이 평범함을 넘어서 천재적인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천재적이요? 네, 퍼미안 분지는 쉐보론의 핵심 사업장이지만 동시에 골칫덩어리를 안고 있는 곳이거든요. 골칫덩어리요? 원유를 뽑아 올리면 원치 않아도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함께 딸려 나와요. 오, 그럼 그 가스를 팔면 돈이 되겠네요. 바로 옆에서 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죠? 퍼미안 분지는 사막 한가운데나 다름없는 외딴 곳이라 가스를 소비할 대도시까지 너무 멀어요. 아, 그 가스를 옮기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제값을 못 받고 헐값에 팔리거나 심지어 경제성이 없어서 그냥 태워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좌초자산, 즉 발이 묶인 자산인 셈이죠. 아, 처치골단한 애물단지였군요. 그렇죠. 자, 여기서 쉐브론의 역발상이 나옵니다. 네. 이 애물단지 가스를 비싼 돈 들여 시장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을 가스가 있는 곳으로 끌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시장을 끌고 온다고요? 네, 여기서 시장은 바로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고요. 아, 가스가 펑펑 솟아나는 바로 그 옆에 거대한 수요 허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면 쓸모없던 가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고부가가치 장부, 즉 전기로 변신하는 거죠. 와. 잠깐만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그렇죠. 인터뷰에 나온 그 말이 이제야 확 와닿습니다. 분자, 천연가스를 움직이는 것보다 전자, 전기를 움직이는 것이 더 쉽다. 이게 그런 뜻이었군요. 맞습니다. 가스라는 물리적인 분자 덩어리를 파이프라인으로 옮기는 건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만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낸 정보, 즉 비트는 광섬유 케이블이라는 전자의 길을 통해 순식간에 거의 공짜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에너지원을 시장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에너지 소비 주체를 에너지원으로 옮긴다.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맞아요. 그 한 문장이 이 모든 전략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에너지, 물류의 개념 자체를 뒤집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의 에너지 산업이 분자의 경제학에 갇혀 있었다면 쉐브론은 이걸 전자의 경제학, 나아가 데이터의 경제학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혁신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쉐브론도 슬슬 화석연료의 시대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기존의 석유, 가스 사업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인 건가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고요? 네. 그게 이 전략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이에요. 이들은 이 신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화석연료의 미래를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를 인용하면서 2050년까지도 석유와 가스 수요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공언하죠. 와, 즉, AI 사업은 보험이나 대안이 아니라 기존 핵심 사업 위에 추가로 쌓아 올리는 새로운 성장층인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미래에 베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전통적인 영역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군요. 굉장히 영리하네요. 그렇죠.
그럼 그 전통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분산 투자군요. 네. 탐사 관련 지출을 50%나 늘리면서 투자 대상을 전 세계로 넓히고 있어요. 남미의 가이아나 브라질부터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북미의 멕시코만 동지 중에까지요. 정말 글로벌하네요. 이건 특정 국가의 정치가 불안해지거나 생산에 차질이 생겨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시키는 아주 정교한 지정학적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터뷰에서 정치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라크나 리비아 같은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꽤 솔직하게 언급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거대 에너지 기업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정치와 깊숙이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 같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건 식자원 외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언급이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비즈니스는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글로벌 에너지 산업 같은 거대한 영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국 정부의 외교적, 정치적 지원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한마디는 쉐브론 같은 거대 기업의 사업이 한 국가의 외교 전략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AI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보죠. 쉐브론에게 AI는 새로운 전력 시장이라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전략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입체적으로요? 네, 쉐브론에게 AI는 양날의 검인데 흥미롭게도 양쪽 날 모두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해요. 양쪽 다 이롭다? 방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한편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그들의 전기를 소비해줄 거대한 신규 고객이죠.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네,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요? 다른 한편으로 AI는 그들의 핵심 사업인 석유 가스 생산 자체를 혁신할 가장 강력한 내부 도구가 됩니다. 내부 도구요? 어떻게 말이죠? 예를 들어 광활한 유전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새로운 석유 매장지를 찾아내는 탐사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설비 운영을 최적화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 비즈니스 전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동시에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들 본업의 경쟁력까지 끌어올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외부의 기회를 잡는 동시에 내부의 체질을 개선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네요. 맞습니다. 인터뷰에서 관계자가 AI를 두고 이런 말을 해요. 기술이 끊임없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온 산업 발전 여정의 next leg of that journey를 이끌 거라고요. 다음 장. 네, AI를 단순히 남에게 팔 상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쉐브론의 이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똑똑한 사업 전략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신사업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네, 이 전략의 탁월함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자신들의 약점인 줄 알았던 좌초된 가스를 미래 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전력 부족을 해결하는 열쇠로 바꿔버렸어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의 정수죠.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죠. 둘째, 분자를 전자와 비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고 그 중심을 장악하려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과감한 베팅을 하면서도 기존 핵심 사업과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를 에너지 거인의 위대한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까지 평가하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쉐브론의 위대한 전환이라 정말 거창하게 들리면서도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죠. 오늘 분석은 쉐브론이라는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몸담고 있는 산업이나 조직에 지금은 그저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나 좌초자산처럼 여겨지지만 관점을 180도 바꾸면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멀리 있는 시장으로 힘들게 제품을 옮길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을 우리 곁으로 끌어올 방법은 없을까요? 쉐브론의 역발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